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열입니다. 신세시스 챌린지로만 타이틀 붙이면 네 번째 편이죠. 뭐 전체 리뷰를 하면 한 6번째 온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시간은 로마에서 한 단계 위의 시리즈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액션 시리즈 인티앰프인데, 로마에는 참고로 인티앰프가 딱 하나 있었죠. 37DC. 근데 액션에는 인티앰프가 3개가 있어요. 이름들도 멋있게 졌습니다. 맨 막내가 A40 비루투스, 버투스, 비루투스, 하여튼 발음하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A50 타우루스, 그리고 얘가 플래그십인 A100 타이탄입니다. 출력이 100W예요. 그 숫자가 그대로 그 A 다음에 있는 숫자가 출력을 의미하고요. 지난 시간에 본, 그리고 로마 시리즈 최상위 라인업에 들어갔던 KT66을 좌우에 4개씩 총 8개를 써서, 접속 방식은 똑같아요. 울트라 리니어 접속에 4개를 푸시풀로, 그렇게 해서 100W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푸시풀 그러면 뭔가 이 대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긴 하지만 출력 우선의 드라이브 방식이기 때문에 음의 순도와 드라이브를 신세시스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지, 어떤 소리가 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인티앰프입니다. 로마에서 액션 시리즈로 옮겨가면서 진공관 앰프의 의미 하나를 잠깐 환기시켜 보자면,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관계랑 매우 유사해요. 어느 날 진공관 앰프가 소리가 이게 좀 별로라서 그보다 나은 어떤 새로운 소자를 만들어 간 게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단지 생산성 때문에 그랬어요. 진공관 하나를 만들려면 수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 하나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리고 이게 키가 크기 때문에 진공관이 들어간 제품의 사이즈 자체가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더 작게는 못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트랜지스터가 되면서 진공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아주 얇게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많은 트랜지스터를 싼 가격으로 만들어서 수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가면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했었죠. 그래서 진공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진공관 자체의 방식이 열쇠였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 이걸 환기해 보면 LP가 사라졌던 이유도 그래요. LP 자체의 사운드 품질은 우수했어요. 근데 그거를 대량 생산에 유리한 형태로,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내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냈던 게, 그게 CD였기 때문에 이제 밀려났던 건데, 결국 사람들의 귀는 비슷해요. 여하튼 진공관 앰프의 소리는 트랜지스터로 대표되는 솔리드 스테이트를 출력석으로 하는 앰프들은 대량 생산에 유리했던 방식이지만, 그게 뭐 TV에 들어갈지 뭐 차에 들어갈지 계기판에 들어갈지 그 성능 자체는 사운드의 품질하고는 사실 무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를 최고급 오디오 수준으로 끌어올리다 보니 이거 만드는 비용이나 진공관 앰프를 다시 끄집어내는 비용이나 이제는 크게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진공관 앰프가 사라지기 시작한 이래 약 7, 80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전히 솔리드 스테이트가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은 진공관 앰프 특유의 하모닉스 때문이에요. 그게 수치를 측정해서 봤을 때는 왜곡이라고도, THD라는 말을 써서 왜곡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실제 음악을 들을 때는 훨씬 현장 음악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진공관 앰프로 음악을 들어보면 그게 우리가 원래 들었던 아날로그 시절의 마스터만으로 녹음을 해서 들었던 그 음악이 훨씬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진공관 앰프의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근데 여하튼 솔리드 스테이트를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도 여전히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베이스를 드라이브하는 능력, 여전히 솔리드 스테이트만큼 댐핑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공관 특유의 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트랜지스터도 아주 잘 구성하고 노이즈 레벨을 낮추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노이즈 나오는 건 비슷해요. 다만 진공관 특유의 열잡음이라는 게 있고 트랜스 험이라는 게 있어서, 물리적으로도 귀를 가깝게 되면은 트랜스의 험이 들리는 게 있고 전류를 타고 흐르는 노이즈의 험이 있는데, 그것도 진공관 앰프를 잘 만들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진공관 앰프를 드라이브를 잘하게 만들고 험을 낮춰서 아주 잘 만든 트랜지스터를 따라잡을 수 있게 만들면, 그럼 진공관 소리가 훨씬 더 우수하겠죠. 실감나게 들을 수 있는, 저희가 기억하는 오리지널 음원의 소리를 실제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그게 진공관 앰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세시스가 2024년에 출시한 이 앰프들이 궁금해지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로마 시리즈는 저희가 플래그십 모노블록인 98DC를 살펴봤고, 프리앰프도 봤고, 인티앰프도 봤고, CD 플레이어도 살펴봤어요. 거기도 좀 더 살펴볼 제품들이 있지만, 그 위에 지금 한 라인업이 액션, 또 메트로폴리탄 3등급이 더 있어요. 액션은 이렇게 살펴보면 인티앰프로만 구성되어 있는 라인업이지만, 기본적으로 로마 시리즈에 비해서 만듦새나 제품의 기술들이 훨씬 더 음질 위주의, 만듦새도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어졌고 음질 본위로 제작이 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인티엠 프로만 구성된 액션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A100 타이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로마보다는 조금 더 고급 라인업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표시가 많이 납니다. 일단은 로마 시리즈에선 플래그십에 겨우 아껴 썼던 KT66을 이렇게 8개나 화려하게 꽂아 놓은 것도 그런 걸 상징하기도 해요. 무엇보다 이 제품 라인업에서 드디어 예전 90년대 신세시스의 디자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제품하고는 뭐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화가 돼 있지만 오리지널 신세시스 라인업을 약간 의식하면서 만든 그런 제품이 아닐까. 전면 패널과 디자인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듯한, 저는 그런 인상을 좀 받습니다. 이 제품의 구성을 보고 있으면 이 관 구성이 보편적인 관들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 시리즈가 초단에 12AY7, 그 다음에 드라이브관을 6CG7 이런 관들을 썼다고 했을 때 A100은 저희 제일 많이 쓰는 12AX7, 2cc83하고 호환되는 초단이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관이 12BH7, 그리고 출력관인 KT66은 현재 저희가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관이에요. 러시아제 골드 라이언. 물론 NOS 관이나 빈티지 관들 비싸게 만든 그런 KT66도 있지만 KT66이라는 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만드는 관은 아니에요. KT88을 쓰면 썼고 KT120이나 150을 요새 쓰는 추세지 66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관은 아닙니다. 그건 신세시스가 원래부터 의도한, 로마에도 플래그십에 쓴 이유도 그렇고 바로 위 라인업에 전부 출력관을 KT66으로 쓴 이유가 그게 또 뭔가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 이렇게 좌우에 4개씩 총 8개를 써서 채널당 100W 출력을 냅니다. 여기도 똑같이 울트라 리니어 접속, 그리고 이제 진공관 앰프 전문 업체답게 위쪽에 관이 여러 개 들어가니까 플레이트가 더 단단해지고 넓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앞쪽을 딱 사각형으로 만들지 않고 나름 멋을 냈습니다. 한 1cm를 위로 띄워서 그렇게 플레이트를 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 인터페이스를 보면 언밸런스 입력이 4개가 있고 그리고 디지털 입력이 또 따로 2개가 있어요. 로마의 37DC에도 그런 디지털 입력을 뒀던 거하고 같은 원리로 인티앰프에는 DAC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액션 라인업의 어떤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거는 울프슨제 DAC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코엑시얼과 USB 입력 2개가 있는데 SPDIF죠. 근데 또 특이하게도 이 코엑시얼인 SPDIF 쪽이 해상도가 더 높아요. 24비트에 192kHz까지 PCM으로. 로마 시리즈의 37이나 CDPS였던 DAC는 아사히 카제이사 제품이었잖아요. 울프슨 DAC의 사운드 스타일 자체가 이 KT66하고 묘하게 연관이 좀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이 등급에 맞게 이 러시아제 골드 라이언 KT66은 전부 선별관입니다. 한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좌우에도 8알을 볼트 전압 다 재가지고 똑같은 것들을 골라냈다는 얘기예요. 그 작업이 참 진공관은 힘듭니다. 여하튼 그런 선별관, 그 선별관을 이용해서 이 노이즈 레벨을 낮추는 진공관 앰프의 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음 상태에서 이렇게 스피커를 연결하고 가까이 되면 허음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잘 만든 트랜지스터 수준이에요. 어떻게 해서 구현한 품질이냐면 이 선별관에서 사실은 시작이 돼요. 그 히터에서 나오는 스테빌라이즈드 히터라고 그래서 관에서부터 끌어나온 그런 성능으로 노이즈 레벨을 낮추고 있습니다. 진공관 앰프도 특히 프리앰프에 가까운 진동에 민감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셰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크게 좌우되는데 액션부터는 프레임 자체가 그게 조금 달라 보이긴 했는데 H 방식, 건설에도 나오는 그 H빔 같은 진동에 견디기 쉬운, 좀 더 진동에 더 견고한 H형으로 만든 그런 셰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역시 또 진동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 발도 잘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 천연 고무를 부착하고 견고한 발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기답게 뒤쪽에 이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 소켓, 케이블 들어간 인넷까지도 전부 금도금으로 처리를 했어요. 여하튼 로마하고 차별화를 둔 그런 바로 상위 라인업으로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는 매번 설명을 안 드리고 있지만 이 회사의 핵심, 심장과도 같은, 사운드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은 부친 때부터 파젤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만들었던 출력 트랜스에 있어요. 그게 이 제품 사운드와 드라이브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출력 트랜스가 고급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해 놨더라고요. 액션 시리즈에만 사용된 그런 부분들, 그런 게 투입이 된 플래그십이 바로 A100 타이탄입니다. 스펙이나 등급으로 봐서는 지난 시간에 들었던 802D4를 그대로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고도 싶은데, 그리고 로마 시리즈의 파워앰프의 플래그십인 98DC SE와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대략 이 제품의 등급이 짐작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인티앰프라는 그 제품 컨셉을 존중해서
800 시리즈 막내인 805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죠. Welcome to my world. Won't you come on in? Miracles, I guess, still happen now and then. Step into my heart. Leave your cares behind. Welcome to my world. Built with you in mind. 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Ask and you'll be given the key to this world of mine. I'll be waiting here with my arms unfurled, waiting 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네, 들어보셨죠? 좀 다르지 않으세요? 이렇게 요새 유튜브로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저도 안 들리는 엄청난 걸 구분해내시더라고요. 녹음을 저희 열심히 합니다. 특성이 잘 드러나는 곡들을 고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난번은 전부 이태리 곡으로 녹음했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주로 듣는 곡을 이태리에서
크고 잘한 사람들이 만든 앰프의 소리로 들어봤다는 그런 의미로 이태리 곡들을 들어봤다고 하면, 오늘은 솔리드 스테이트와 차별화되는 진공관 앰프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잘 느껴지는 그런 곡들을 좀 골라봤어요. 우선 이 액션 라인업의 액션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A100 타이탄은 그 바로 옆에 있는 98DC를 중심으로 하는 프리파워 조합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두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로마 시리즈의 제품들은 그게 뭐 KT66이든 88이든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로 구성을 했든 높은 대역, 중역대 이상의 대역에서 상당히 선명하고 쾌청한, 그리고 끝모를 듯하게 강한 음을 내도 안정적인 그런 소리들을 지향했다고 하면, 지금 이 액션 시리즈는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뭔가 음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도 똑같은 스타일인데, 같은 거 아니니까. 근데 음의 마무리가 뭔가 좀 세련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냥 매끄럽다고도 할 수 있고, 그냥 마냥 부드러운 의미의 매끄러움이 아니고 곡선인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살짝 까끌까끌한 느낌이 조금씩 느껴질 때도 있는 그런 곡선이 로마 쪽이라 그러면, 이 액션의 A100은 거기까지도 손에 이 거침이 없이 매끄럽게 감촉이 좋은 그런 라운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로마 시리즈를 더 정제시켰다고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정교하게 마감을 마무리한 이런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을 했을 거예요. 로마와 다른 액션. 좀 있으면 이제 메트로폴리스도 만나면 거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컨셉이 다를지 뭐 또 수직으로 품질의 차이를 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액션과 로마는 그런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곡을 이렇게 들어보면 느낌 자체가 또 풍요로운 소리, 그런 소리들이 아주 잘 정돈된 채로 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게 소리가 매끄러졌다고 해서 해상도가 약화되는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베이스의 드라이브는 둘의 품질이 거의 똑같아요. 물론 같은 출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고요. 풍부해졌다는 말을 하면 이제 베이스의 양감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베이스는 오히려 굉장히 단정하게 틀어잡고 댐핑이 잘 유지되고 있는 채로 미드레인지나 높은 대역에서 어딘가 하모닉스가 원곡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풍부해지고 뭔가 풍요로운 느낌을 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곡을 아시면 9세대인데, 이제 대한항공 광고에 나오는 Welcome to my world, 이 오리지널은 아니타 커싱어즈라는 그 밴드의 곡인데, 이 곡을 한 번이라도 진공관 앰프로 들어보신 분은 고급 솔리드 스테이트로 들어도 이 느낌이 안 나온다는 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잘 안 듣게 되는데, 그 느낌이 안 나와서 잘 안 듣게 되는데, 궁금해서 들어본 딱 이 소리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오리지널의 아주 듣기 좋은 하모닉스가 여과 없이 다 나왔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곡이 잘 재생되면 초등학교 때 이 광고에 나온 이 곡을, 이 음악을 듣고서 기내에서 좌석에 앉아서 이제 불을 하나씩 꺼나가는 그런 아주 아늑한, 저 위에 파일럿 등 하나 떠 있는 그런 아주 아늑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 얘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느낌이, 야 나도 저 비행기 타고 미국 한번 가봤으면 하는, 이런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그런 대한항공 광고였거든요. 누구나 한번 꿈속에 난 언젠가 대한항공 타고 미국 갈 거야. 하여튼 그런 느낌을 주는 바로 이 아니타 커싱어즈의 Welcome to my world가 그 특유의 포근한 감촉 속에 여성 보컬의 목소리와 뒤로 살짝 하모니가 따라오는 그런 남성 보컬들의 소리, 아주 선명해요. 그게 디지털 시대에 만든 그 외곽이 아주 선명하게 깎아놓은 그런 어떤 도드라진 선명함이 아니고 아날로그적인 선명함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녹이 쓴 부분도 있어 보이고 색이 바랜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그게 뚜렷한 대비로 눈에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곡 하나만으로도 이 A100 타이탄의 매력에 순간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멘텀을 아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로마보다 위의 제품이 되니까 A100은 순 진공관 구성으로 말씀드렸듯이 풍요로운 하모닉스를 보여주는 그런 다이나믹스, 스피커 통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 돼요. 그래서 포플레이의 발리런 같은 이런 업비트의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업됩니다. 그 박자 그대로. 이 곡은 더 큰 다이나믹으로 칠 수도 있고 좀 더 큰 스케일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박자가 이렇게 딱딱 절도 있는 댐핑으로 끊어지지 않으면 업되는 느낌이 약화돼요. A100이 들려주는 발리런은 대단히 순발력 있고 탄력 있는 그런 비트 있잖아요. 고급진 그런 베이스 비트였습니다. 이런 곡 듣기에도 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 대편성곡은 어떻게 들리는지, 기왕이면 피아노에 아주 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피아노가 하모닉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악기잖아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쪽 2번 3악장 엘렌 그리머 버전으로 들어보면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낱낱이 보이는 느낌은 웬만한 솔리드 스테이트에서 들려주는, 솔리드 스테이트가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게 진 공간이 여전히 열세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악기 하나하나 이렇게 팡팡팡팡 팡팡팡팡 막 이렇게 총주가 트랜지언트를 치고 나올 때 악기들끼리 섞이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 같은 802 D4로 만약에 들었으면 조금 더 많은 악기들이 이렇게 낱낱이 보일 정도로 A100이 이런 소위 분해력, 여러 악기가 큰 음으로 이렇게 뭉칠 때, 큰 음으로 합주를 할 때 나오는 그런 분해력은 아주 수준이 높았어요. 진공관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 이런 소리는 진공관 애호가인 솔리드 스테이트 설계자들이 진공관 소리를 머릿속에 두고 만든 그런 솔리드 스테이트, 진공관의 음색을 내면서 해상력은 솔리드로 풀어내는 그런 앰프를 듣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피아노, 아주 빠른 엘렌 그리머의 피아노. 사실 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쪽 2번은 굉장히 여러 녹음이 있는데 제가 테스트 때 꼭 이 곡을 듣는 이유는 오케스트라는 이보다 더 낮게 연주하거나 녹음이 더 좋은 경우가 몇몇 있는데 피아노 녹음만은 엘렌 그리머 녹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밝고 선명하게 빛나면서 그 짧은 순간에도 하모닉스가 아주 언뜻언뜻 잘 비칩니다. 그래서 이 곡으로 테스트해보면 피아노를 얼마나 잘 내주는지 사실적으로 들려주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역시 A100 타이탄이 피아노 음의 그 반짝거리는 느낌, 그리고 그냥 음이 하나가 빠른 패시지에도 음 하나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구나, 그게 짧은 순간에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들려서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이게 켜놓은 지가 한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병렬 연결하고 싱글로 구성해서 이렇게 8개 놓으면 난로처럼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훈훈하거든요. 열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게 요새 진공관 앰프들이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써서 제작합니다. 신세시스를 지금 6차례 쭉 들으면서 느끼는 건 진공관을 지금 약 50년째 만드는 이 회사는 진화하고 있어요. 진공관 앰프가 솔리드 스테이트보다 나은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개선해서 일반 오디오 애호가들, 오디오 파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진공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가장 최신의 진공관 앰프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녹음이나 제 설명에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와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바로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신세시스의 챌린지 오늘 4번째로 바우스 앤 윌킨스의 805 D4 버전으로 시청을 해봤습니다. 늘 들을 때마다 역시 진공관이고 역시 신세시스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늘 얘기하지만 신세시스가 제품 가격의 장점이 굉장히 커요. 아까 진공관 관 하나를 이렇게 페어 매칭을 시키려면 그런 수작업이 들고 그런 수송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아는 동급 제품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게 신세시스 오디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션 라인업의 플래그십 A100 타이탄 오늘 이렇게 살펴보고 같이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제품이 이어질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